데 여기에 대한 아두이노는 칩을 일단은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우노라는 거예요. 우노라는 거고 제가 이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듀에 뭐 스펠링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듀에라는 것이 두 번째 뭐 버전이고요.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져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아두이노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그 이탈리아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컴퓨터 공학과 하는 교수분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렇게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려운 점이 많다 이거죠. 왜냐면은 제가 그 200만 원 주고 학원에 그 갔을 때에 아트메가 그 128이라는 아트메가 128이라는 칩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진행했는데 여기 안에 LED를 하나만 켜는 거 하더라도 코드가 설정해야 되는 코드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아트메가 128이라는 칩에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검색하면은 대략 한 300에서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이런 양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아두이노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300에서 500페이지 되는 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확인해 가지고 LED 하나를 켜기 위해서 어떤 핀에 이걸 갖다가 뭐 출력으로 설정할 거냐 입력으로 설정할 거냐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그 ON 할 거냐 오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줄들을 이렇게 막 그 찾아서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름이 이 제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조사가 있을 건데 제조사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칩을 하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됐던 거죠. 근데 이 교수가 생각해 볼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특정한 브랜드의 칩의 레지스터리를 다 공부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 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칩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을 통일화를 시킵니다. 한마디로 함수를 딱 만들어서 내가 쓸 때는 핀에다가 뭔가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핀 모드 해가지고 이런 함수로 딱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쓸 때는 핀 라이트 해가지고 어떤 값을 딱 쓰고 이런 두 줄만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은 실제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요런 부분들은 진짜 깊이 공부할 사람들만 이렇게 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혼자서 뭔가를 막 하다 보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교육용 에듀케이션 목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들어가시면은 예전에 홈페이지에서 아두이노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기부하라고 우리 소프트웨어 받아가지고 하면은 돈 좀 달라고 기부하라고 도네이션 하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갖다가 퀄컴상과 여기서 인수를 하면서 기부하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왜냐면 원체 이제 돈이 많아져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쉽게 개발하다 보니까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동차 개발할 때라든지 그래서 뭐 보쉬, BMW 이런 프로토타입의 차량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차량들을 개발했을 때 아두이노로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실행 파일만 딱 넣어서 이 칩만 가지고 자동차 부품들도 이렇게 생산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가 되게 요즘에는 그냥 교육용만으로 쓰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를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기 실제 우리가 지금 보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에 보면은 옆에 좀 하드웨어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옆에 보면 이게 길게 해가지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요게 아트메가 칩 중에서도 아트메가 328P라는
아주 저렴한 칩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옆에 이렇게 다리가 나와 있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요걸 갖다 우리는 이제 MCU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 하나하나 지렁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다리를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은 핀이라고 말해요. 핀이라고 말하고 이 핀에는 지금 요 칩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능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을 때 요 기능들이 뭐냐라고 찾을 때 핀 지도, 핀 맵이다. 핀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 핀에서 유심히 보시면 여기 위에 검은색으로 마크 찍힌 게 하나가 보일 겁니다. 요게 이제 보통은 시작하는 마크거나 아니면 IC에서 보시면 여기 온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보통 시작할 때 1번, 2번, 3번, 4번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뭐 8번, 9번 하면서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번호 체계는. 그래서 어떤 IC든지 간에 번호를 매길 때는 제일 먼저 뭘 찾을 때냐면은 요 칩에서 동그라미라든지 뭔가 특정 마크를 찾으시면 되고 마크를 시작해서 이렇게 U자 패턴으로 번호가 이렇게 돌아간다 정도를 이렇게 아시면은 되겠네요. 제 머릿속에서 지금 뭘 먼저 시작할까만 이제 고민 중인데 일단은 여기서 칩 브랜드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라는 건 이렇게 교육하는 이런 컨셉에서 만들어진 이런 소프트웨어 체계를 갖다가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썼던 이런 MCU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이제 칩을 만드는 벤더에서 만드는 칩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전에는 안에 있는 코어에 8051이라는 이런 코어도 있었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8051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로 되어 있냐면은 8비트 체계로 되어 있고 여기서 비트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0과 1을 나누는 컴퓨터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8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전달할 때 컴퓨터 안에서도 뭔가 데이터가 움직여서 처리할 거지 않습니까? 한번 처리할 때 이게 8개의 버스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8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버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32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은 32비트, 64개를 왔다 갔다 거리면은 64비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8비트 해가지고 805에 만들어질 때 805 이거는 이제 안에 있는 코어거든요. 코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칩을 이렇게 옛날에는 또 만들었는데 요게 왜 유명해졌냐면은 그 미국에서 인공위성 그러니까 쏘아가지고 달나라에 보내서 달나라 안에서 뭔가 로봇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8비트 요거로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34비트, 64비트 엄청나게 프로세서들이 많지만은 이때도 32비트 다 있었을 거지만은 8비트 썼던 이유는 되게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달나라에 한번 보내가지고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해서 이런 칩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여기 8051이라는 얘 코어를 가진 칩들의 대다수가 뭐였냐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안에다가 저희가 C언어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짰던 것을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넣을 때 보통 어떻게 넣냐면은 뭐 EPROM인가? EPROM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넣는데 이때는 빗으로 지웠다가 껐다가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 장비에다가 내가 뭔가 실험하고자 해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필름을 구울 수 있는 장비가 막 몇 천만 원씩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걸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요 당시에 이제 아트메가라는 요 칩 벤더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 회사가 뭐였냐면은 이름이 아트멜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아트멜 회사에서 얘가 뭘 했냐면은 우리 그 당시에 USB 중에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필름 장비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하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우리가 뭐 했었냐면은 프린트 컴퓨터에 프린트 포트가 있었습니다. 한 25핀 되는 거. 25핀 되는 프린트 포트를 가지고 납땜 몇 개 약간 해가지고 얘에다가 이렇게 물리면은
얘에 이렇게 그 시험으로 짰던 얘가 쏙 이렇게 들어가는 시대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자공학을 하는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요. 그 당시에도 비트 수가 뭐였냐면은 8비트였는데 똑같은 여기도 8비트, 여기도 8비트였는데 차이는 뭐였냐면은 얘는 한 16 밉스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밉스가 뭐냐면은 안에 있는 클럭이 16메가헤르츠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심장이 돌아가는데 얘는 한 번 쿵딱 할 때 여기에 있는 실제 명령이 한 번 이렇게 실행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전에 있던 8051은 몇 번 했냐면은 12번의 클럭이 뛰면은 그때 한 번 프로그램이 쿵딱 하고 작용됐던 거예요. 똑같은 8비트지만은 성능 차이가 되게 많이 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인기였는데 좀 문제는 뭐였냐면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쌌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초창기 개발이라서 신뢰성이 조금 이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ST라는 업체에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ST라는 칩 밴더가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이 회사에서는 똑같이 어떤 걸 적용하냐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설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낮추게 됩니다. 사실상은 가격은 비슷했는데 어떤 게 장점이었냐면은 얘는 8비트였고 얘네들은 기본으로 32비트를 이 가격대로 맞춥니다. 그러니까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직도 문제는 뭐였냐면은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왜 중요했냐면요. 신뢰성이 있어야지만 어디다가 적용될 수 있었냐면은 그 당시 산업 발전을 할 때 자동차에 적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동차에 적용하려면은 항상 여러분들도 후에 자동차 회사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제품을 선택할 때 AEC Q100 혹은 200 이게 이제 종류에 따라서 있을 건데 AEC Q 그레이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이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진행할 때 이 신뢰성이 낮다는 거는 ACQE 그레이드를 못 받아가지고 자동차에 쓸 수가 없었던 거죠. 학생한테 한두 개 팔아가지고 영업이 되겠습니까? 자동차에 팔면은 막 몇백 대, 몇만 대씩 이렇게 한 번에 흘러가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자동차를 그 당시에 자동차를 섭렵하고 있었던 회사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칩이라는 회사였어요. 마이크로칩 아마 인천에도 뭐 어딘가에 뭐 버스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마이크로칩 회사가 돌아다니는데 이 마이크로칩 회사에서 자동차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들은 못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마이크로칩 회사가 여기에 있는 아트멜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버립니다. 인수를 해버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ST가 좀 더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낙동강 오리알 비슷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이제 아트멜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이러한 정책들을 그대로 쓰고 얘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칩에서 가지고 있던 신뢰성이 되게 높은 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트멜이 초창기에 옛날에 나왔던 칩하고 지금 나오는 칩하고는 아트멜의 아키텍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인수하면서 자동차에도 이렇게 아트멜이 많이 쓰여지고요. ST는 이제 자동차 업계로 이렇게 막 진입을 아직까지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옛날부터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상태이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 벤더들한테 자기 칩 써라고 엄청나게 인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전도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32비트로 가는데 가격이 좀 저렴한 장점이 있었는데 중간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국 브랜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ESP32라는 이제 브랜드가 나타나는 거죠. ESP32의 브랜드는 얘보다 32비트 이기는 32비트인데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막 영상 처리가 될 정도로 속도가 빠른데 가격은 또 중국의 장점이 있잖아요. 대량으로 찍어버리는. 그래서 가격은 엄청 낮아져요.
근데 또다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신뢰성이 얘들보다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뭐 의료기계 이런 데에 얘들이 조금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얘네들도 자동차 회사로는 거의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뭐가 나오게 됩니까? AI라는 게 막 나오게 되죠. 그죠? 그 요거 쭉 왔을 때 완전히 이제 가격대는 얘랑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라즈베리 파이가 나옵니다. 얘는 완전히 PC급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PC급으로. 근데 요 단계까지는 라즈베리 파이가 가격도 조금 비싸고 그리고 약간의 신뢰성도 조금 떨어지고 뭐 이런 상태여서 얘를 갖다 그렇게까지 좋게는 안 봤는데 AI가 나오면서 AI는 뭡니까? 약간의 파워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요즘에는 뭐 CM5인가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 AI를 작게 해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인공지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인기를 많이 끌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하면 재밌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나오면서 이 AI가 요 안에 넣을 수 있고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작게 해서 넣는 것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피지컬 AI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게 이렇게 AI를 요 안에만 넣어가지고 인공지능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는 카이에서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는 무인기가 예전에는 무인기가 어떤 컨셉이었습니까? 웨이포인트를 요렇게 찍어주고 얘가 알아서 요렇게 다니는 정도의 비행이었다면은 여기다가 피지컬 AI를 갖다가 그 안에다가 슉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대충 저기를 공격해 라고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피해서 그쪽으로 가서 전술을 쓰면서 뭔가의 액션을 취하는 이런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챗GPT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걔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꾸며 보시면은 이런 단계까지도 이렇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해서 칩이 어떻다, 그 다음에 지금 개발되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 어떻다 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저기에 있는 칩에 대한 기능들을 일단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은색에 보시면은 지금은 보드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뭐 LED도 달려 있고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검은색에서 여기 볼트 박혀 있는 요게 아두이노 우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우노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USB가 있고요. 안에 이제 구조를 좀 알아야 되겠죠? USB가 있고요. 요런 모양도 여러분들은 뭐라면 USB B 타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약간 USB가 옛날에 뭐 이렇게 5핀 돼 있는 거 있고 모양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서 여기도 5핀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네모나게 돼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요걸 갖다가 우리는 다 USB B 타입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제일 흔히 보는 컴퓨터에 이렇게 딱 꽂는 요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USB A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 개 알고 있는 거 뭡니까? 핸드폰 충전할 때 위아래 방향 각성 없이 이렇게 꽂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C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C 타입, A 타입, B 타입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컴퓨터에서 아두이노를 이제 내일 정도에는 아두이노를 설치하는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 갖다가 아두이노 ID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나 이런 쪽에서 IDE라고 말하는 것은 I는 Integrated라는 통합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D는 Development에서 개발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E는 Environment에서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통합, 개발, 환경 이걸 갖다가 IDE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는요. 내일 이제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IDE에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C언어로 이제 코딩을 이렇게 짤 것입니다. 코딩을 짜는데 이미 아두이노라는 거 이거 이탈리아의 교수가 만들어 놓을 때
여기에는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죠?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 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미리 짜여진 함수들이 이렇게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요거는 지금 C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와 친숙한 언어입니까? 사람과 친숙한 언어죠. 이걸 갖다가 C 언어를 기계와 친숙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일단은 친숙한 상태고요.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은 컴파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컴파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C 언어, 사람과 친숙한 언어를 조금 더 컴퓨터와 친숙한 언어로 해서 어셈블리 언어로 분리 언어로 이게 바꾸게 되고요. 다시 이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요. 마지막에 얘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0과 1처럼 이런 헥사 파일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제가 LG에서 했던 업무는 뭐였냐면요. 기존에 그 초록 세탁기 소프트웨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가 어셈블리 언어로 이렇게 짜져 있었습니다. C 언어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이 오면은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어셈블리 언어를 다시 이제 C 언어로 변환시키는 거를 작업을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은 이제 인도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C 언어로 이렇게 바꾼 작업을 했고, 여기에 있는 헥사 파일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컴파일하게 되면 내가 만들었던 짰던 이 코드가 컴파일 거치면서 약간의 기계어가 이렇게 쭉 나올 거고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썼던 이 함수들도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합쳐질 겁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링커라고 말해요. 링커가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컴퓨터 요 안에다가 넣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걸 갖다 말하냐면은 OBJ 파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USB를 여기에 있는 만들어진 여기 PC하고 이렇게 USB를 이렇게 B 타입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다운로드를 하면은 요쪽으로 들어가는데 요 안을 갖다가 조금만 더 한번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결과적으로는 헥사 파일이라고도 말하고요. 헥사 파일이라고도 말하고 0과 1로만 이렇게 존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얘도 이렇게 사람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밥을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밥을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전기를 원래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꽂는 게 있죠, 그죠? 아답터 꽂는 게 하나 있죠, 그죠? 봤습니까? 이제 보드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답터에서 전기를 주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USB가 꽂혀있기 때문에 여기 아답터에는 지금 전기 주지 않더라도 USB에서는 몇 볼트가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가 5볼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USB 5볼트가 나오고요. 요쪽으로 가서 만약에 USB로 이제 전기를 주지 않고 요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약간의 깡통 같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깡통 보이나요? 네. 그게 우리 이제 뭐라고 말했죠? 요 깡통 같은 게 이게 이제 콘덴서입니다. 아까 꿀렁꿀렁거리던 것에 대한 보호막 장치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아두이노는 보통 여기에 12V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5V를 일단은 만들어주고요. 5V를 만들어주고 다시 이 5V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3.3V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드 잠깐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깡통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칩이 검은색 칩 같은 게 아래쪽에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도 보시면은 여기 위에 약간의 뭐 핀 꽂는 거 요 옆에 요렇게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요렇게 생겨가지고 다리가 3개 나오는 거 볼 거고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은 12V를 받아서 몇 볼트로 바꿔주는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레귤레이터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하거든요. 레귤레이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 콘덴서가 두 개가 있고 요건 이제 얘하고 얘하고 뭐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핀들이 한 6개 이렇게 달린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이나요? 예. 걔가 이제 3.3V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가 어디 들어오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큰 칩에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요 칩에서는 제일 먼저 여기서는 VCC라는 핀이 있을 거고요. 어떤 핀에는 GND라는 핀이 있을 거예요. 요 이름이 아트메가 뭡니까? 328P라는 칩이에요.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여러분 뭘 검색하면 되냐면 노트 정리할 때 아트메가 328P 핀 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의 핀들이 어떤 것이 VCC고 어떤 것들이 그라운드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뭔가 칩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테스터기를 들고 어디를 찍어보면 되냐면은 VCC하고 그라운드가 정확히 예를 들어서 3.3V가 나오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검은색으로 돼서 요렇게 아주 작은 요렇게 검은색 손톱만한 칩이 보일 거예요. 요거는 아트메가 뭐 저 정확히는 뭐인데 32U인가 하여튼 뭐 요런 칩일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칩이 이 칩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칩입니다. 그런데 요 칩을 왜 썼냐면은 얘가 뭐하고 인식되냐면은 얘가 USB를 인식할 수 있는 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C에 딱 꽂았을 때 아까 전에 일반적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해서 키보드 치고 꽂았을 때 USB가 자동적으로 인식됐던 거는 요 칩 때문이에요. 요 칩 안에는 USB 기능이 없어요. 왜? 얘보다 더 저렴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쓰면서 얘는 뭘 하냐면은 여기 어떤 핀이 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리얼이라고 말해요. 시리얼, 통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과의 전공인 통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얘까지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USB를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요 칩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오브젝트 파일을 빵 하고 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요 칩을 거쳐서 이때까지는 USB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USB 통신 방식으로. USB는 D+, D-, VCC, 그라운드 이렇게 4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통신해서 고속통신이죠. 그래서 얘가 다시 그 내용을 0과 1이라는 것을 뭘로 바꿔요? 시리얼 통신. 아마 여러분들이 통신 장비 군부대에서 보시면은 9600bps, 115,200bps, 뭐 bps 설정하시고 뭐 UART 통신이니 RS232니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보셨나요? 네. 그런 거와 동일한 통신 방식으로 이번에는 전압 레벨이 TTL 레벨로 얘한테 이렇게 해서 뭘 줍니까? 오브젝트 파일을 얘한테 주게 됩니다. 주게 되면은 요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얘가 바로 우리는 MCU라고 하는 얘가 작은 컴퓨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컴퓨터 배울 때 8비트 컴퓨터 이따만한 걸 배웠는데 그 이따만한 게 지금 얼마만해진 거예요? 요만해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보다 더 성능이 높은 게 그 껌딱지만한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성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 안에는 여기에는 롬도 있고 램도 있고 안에는 ALU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 단계까지 막 이렇게 올 때요. 저 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전기전자 첫째 시간에 했던 전기전자를 알아야 되는지 알고 전기전자를 한 6개월 동안 파니까는 이거 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방향이 아니네 했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컴퓨터 C 언어를 막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컴퓨터 또 구조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안에 돌아가는 게 어떤지를 알아야 돼서 자꾸 파고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도구사가 이제 되어 있는 단계로 되겠죠. 그 나중에 C 언어 할 때 제가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C 언어가 언어로 될 때 눈에 안 보이면 안 된다. 제 생각은 항상 기계처럼 눈에 보여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메모리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때 메모리 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내가 눈에 이게 그려져야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저는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가 여기에 있는 롬 안에 들어가. 자, 그러면 우리 롬과 램 다 알고 있죠, 그죠? 롬은 어떤 개념입니까? 롬은 한번 쓰면은 전기를 빼더라도 뭡니까? 읽기 전용보다는 우리 쓸 수 있잖아요. 롬에다가 어떻게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쓸 수 있습니다. 쓸 수도 있고 뭐 리드 온리 메모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쓸 수도 있습니다. 롬에다가 왜 못 쓰겠습니까? 근데 얘는 큰 거는 전기를 빼더라도 뭡니까?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램은 뭡니까? 연습장 같은 거예요. 그냥 연습장. 내가 썼다 지웠다 전기 빼면 쑥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 파일 뭔가 실행되는 것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겠습니까? 요 롬에다가 한 번만 넣으면은 전기만 넣으면은 계속적으로 얘가 돌아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돌아가. 또 전기 뺐다가 또 넣으면 그게 또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롬 영역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롬이 들어갔다면은 롬 안에는 프로그램 010 하면서 우리가 짰던 것이 010 하면서 막 들어가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실행이 돼야 돼요. 실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뭐라 했습니까? 뭔가 클럭이 쿵짝쿵짝 뜰 때 이 타이밍을 맞춘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칩 같은 경우도 항상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 옆에는 이게 사람이라고 보시면은 항상 사람 안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딴 것도 중요하지만은 심장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은색으로 된 깡통이 하나 보일 거예요. 깡통. 이 깡통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시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수정자 물 그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크리스탈이라고 말하고요. 실제 요 안에는 아주 작은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주면은 양쪽의 핀에서 미세한 전기를 주면은 얘가 다락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면서 여기다가 미세한 펄스를 내게 됩니다. 실제 자동차 부품 만들면은 이 그러니까 크리스탈 회로를 잘 설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도 한번 엄청 당했거든요. 크리스탈이 미세한 진동을 내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있었냐면은 미세한 거를 내는데 얘가 체배가 일어납니다. 체배가 일어난다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8MHz로 클럭이 막 뛰면은 8, 16메가, 32메가, 64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체배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어딘가에서 공진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공진. 어떤 전자부품에서 떨리는 거, 파워가 떨리는 거하고 얘의 미세한 신호가 떨리는 거하고 딱 합쳐지는 순간에 급격히 떨리게 됩니다. 급격히 떨려. 어떤 주파수에서. 그래서 이걸 개발하다 보면은 만드는 것은 사실상은 전체 개발에서 한 10%, 나머지 90%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차에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 해봤을 때 한번 만들었어, 다 됐네 했는데 그거를 인증 통과하는 자체가 한 90%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인증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항공기든 여러분들 그 장비든 인증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동차 안에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몇만 개가 있을 겁니다. 전자 부품들이. 그러면은 1순위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공격하더라도 전기적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컨셉으로서 뭡니까? EMI, EMC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면은 아직도 그 차량에 보면은 어떤 데는 자동차에다가 USB를 딱 꽂잖아요. 그러면 현차 중에서 어떤 거는 GPS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배 드림이나 이런 데 한 번씩 막 그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터지면 솔직히 막 진짜 난감해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 일반 중소기업이 현대에 납품할 수도 없을 뿐더러 1차, 2차 벤더들이 납품했다고 해가지고 현대에서 그냥 못 마시고 봐주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걸 갖다가 해결해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체에다. 그러면은 이미 막 전국 사방팔방 전 세계에 차가 팔렸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납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책임을 못 지면은 리콜을 때리고, 리콜이 무섭다는 게 리콜을 때리고 그 차가 오면은 현대에서 수리해 줍니다. 그러면 수리 비용을 그 제조사에서 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해버리면은 중소기업이나 뭐 아무리 뭐 1차 밴더라고 하지만은 1000억대를 버는 회사라도 그런 리콜 잘못 때려 맞으면요 회사 한 방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인증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런 체배들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깡통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일단 돌아와서 크리스탈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엑스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지나갔죠,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무슨 마스라고 하죠?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 이렇게 약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깡통이 큰 거 돼가지고 숫자를 잘 보시면은 거기에 숫자가 얼마 더 있습니까? 16MHz인가요? 그 약간 찍혀있는 숫자가 이렇게 프린팅된 걸 유심히 보시면 깡통에 네. 16인가 뭐가 얘가 있습니다. 000. 자 그러면은 이 깡통이 여기도 CPU니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어디 있냐면은 요런 작게 해가지고 요렇게 된 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거 보시면은 숫자는 안 보일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32.768kHz입니다. 32.768kHz는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계, 우리가 전자시계 있잖아요. 전자시계의 클럭을 계산하는 게 32.768kHz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클럭을 뜨면은 요 안에 MCU 안에서 다시 증폭이라고 하는데 기계선 증폭이라고 하지만은 전자에서는 체배를 이렇게 다시 합니다. 이거를 체배를 시켜가지고 안에서 도는데 얘가 도는 스피드는 얼마냐면은 최대 20MHz까지 이렇게 명령이 뜹니다. 8비트로서 20MHz면 그렇게 느린 거는 아니에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클럭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핀들을 바깥에다가 요렇게 해서 꽂는 게 요렇게 보이죠, 그죠? 맞나요? 요렇게 꽂는 게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헤더 소켓이라고 말합니다.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걸 우리는 소켓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요렇게 핀 된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여기 핀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이름을 뭐라 하냐면은 헤더 핀이라고 말합니다. 헤더 핀. 근데 이 헤더 핀은 다 인치로 밀단인가? 하여튼 요 간격이 거의 딱 정해졌지. 순간 제가 좀 까먹었는데 아마 밀단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핀들이 1.27 피치라고 하네요. 요거 갖다 그냥 우리는 그냥 흔히 아마 밀단일 건데 피치라고 말합니다. 피치.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위에서 번호를 잘 보시면은 옆에다가 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번호를 한번 볼까요? 요 위에서 쭉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헤더 소켓에는 뭐 5V도 보일 것이고 3.3V도 보일 것이고 GND라는 것도 보일 거예요. 나중에 보다 핀을 꽂을 때 잘 꽂아야 돼요. 왜냐면은 옆에서 삐딱하게 보면은 나는 5에다 꽂았는데 그라운드 잘못 꽂으면은 순간 제품이 씩 하고 타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왜 탑니까? 5V에서 그라운드로 꽂았으니까 전기를 주면은 저항이 아무것도 없이 전류가 확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쇼트가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0 이렇게 A1, A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요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여기서 아날로그 핀입니다. 아날로그 핀. 아날로그 핀은 전압이 5V에서 0V인데 디지털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아날로그는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센서들이 보통 아날로그로 들어오죠. 그래서 센서를 아날로그 받는데 컴퓨터는 뭐예요? 디지털이 되죠. 디지털이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바꿔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말해서 ADC라고 말합니다. ADC.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4, A5 돼 있는 거 있잖아요. A4, A5라고 된 거. 요거는 뭐냐면은 I2C 통신을 쓸 때 쓸 거예요. I2C 통신은 뭐냐면은 와이어가 하나 있고 데이터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클럭 라인을 하나 이제 SCK라고 해요. 클럭 라인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의 와이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I2C 통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왼쪽 밑에 보면은 여기에 TX, RX라고 적혀진 게 보일 거예요. 찾았습니까? 네.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장비에 제일 많이 쓰는 UART 통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RS232라고 뭐 혹은 RS485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 UART 통신에 요런 기능을 좀 붙인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RxTX 왜냐면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 얘는 통신이 하드웨어 통신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는 또 어디하고 물려져 있냐면은 얘랑 요렇게 물려져 있어요. 요렇게 물려져 있어서 얘 쓰고 있으면은 이 핀 지금 못 써요. 못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D1, D2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그러면 요거는 D1, D2, D라고 붙은 거는 이거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디지털 핀입니다. 그렇죠? 하이를 내거나 로우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디지털 핀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은 물결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물결이 하나 있는 것은 이거는 아날로그를 의미하면서 아날로그를 만들어주는 PWM 핀이에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교육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Pulse Width Modulation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 파형의 요 길이를 갖다가 요렇게 폭을 이렇게 바꾸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모터 제어하거나 뭐 요럴 때 이렇게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위에 보면은 SCK, SDA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이제 I2C 통신이고요. I2C 통신이고 어디와 다시 연결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A4, A5하고 요 핀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에 내부에 LED가 하나 있습니다. LED가 있는데 요 LED는 테스트용으로 여기에 핀 중에서 13번 핀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LED가 저항 하나하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항이 여기가 그라운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이를 주면은 불이 켜지고 여기는 330오hm 정도. 그래서 하이를 주면은 켜지고 로우를 주면은 꺼지는 테스트 용도의 이렇게 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드웨어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찍어서 어디서 뭔가 컴퓨터 할 때는 없죠?